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가 태동한 심장, 그리고 발전과 풍요의 상징이 된 이곳 울산에서 우리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작년 17개 시도 중 울산의 인구 순 유출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세계 1위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초인류 기술로 대한민국 지역 내 총생산 1위였던 울산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울산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시작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를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메가서울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수도권 1급 체제로 인구 가밀, 주거 문제가 심각한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합니다. 김포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시들을 추가 편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제주도 빼고 대한민국 전부 서울 되게 생겼습니다. 정말로 한심합니다. 이거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데 서울 팽창 정책을 계속 확대해서 수도권 폭파라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울산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역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집권을 맡은 정부 여당 이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약속을 할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미 한 약속부터 이행하십시오. 양당의 공통 공약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자고 제가 그동안 1년 넘도록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선거를 기다립니까?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되셨으니, 집권 여당이 되셨으니 지금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지금 당장 하십시오. 약속도 지켰던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약속 지켜진 게 없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국민의 삶을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폭망했습니다. 민생 파탄났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질비합니다.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온 동네에 넘칩니다. 수출로 먹고 살아온 대한민국 수출이 207위로 거의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북한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무역 적자가 무려 100억 달러입니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대립각 세우느라 최대 적자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방치하고 강대강 대결로 말폭탄 터뜨리다가 평화의 위기, 전쟁의 위기가 시작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입니다. 경제가 좋아질 리 있습니까? 천정부지로 오르는 생활물가, 국민들 장보기가 괴롭습니다. 좋은 사과 한 개 1,600원 써놓은 거 봤습니다. 제가 오다가 과일 가게 들러서 제가 좋아하는 사과 한번 사 먹으려고 했더니 이상하게도 한 6개쯤 2만 원 써놨길래 왜 이리 싸지? 봤더니 벌레 먹고 일부 썩은 소위 등회, 옛날 같으면 팔지도 않던 그런 사과였습니다. 그게 6, 7개 2만 원 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장사가 안 돼서 간신히 버티고
오늘 문 닫을까 내일 문 닫을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초대기업, 초부자, 초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면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불러왔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니 재정이 부족해지고, 재정이 부족하니까 R&D 예산 대규모 삭감하고, 세상에 자식들 그 어려울 때도 공부시켜서 미래를 기획하는 건데, 나라의 공부, 나라의 기술 개발, 연구개발 예산을 깎아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부자들 세금을 깎아줄 게 아니라, 그래서 R&D 예산을 대폭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여유 있는 쪽이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들 전부 다 횡재세 도입하고 있습니다. 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세하자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세금을 이 어려운 과정에 여유 있는 쪽을 깎아줍니까? 그런다고 경제 살아납니까? 재정 부족 때문에 서민 지원 예산 대폭 줄이고, 청년 지원 예산 대폭 줄이고, 서민 지원 예산 대폭 줄였지 않습니까? 이 전통시장, 골목상권, 서민 경제에 도움되는 지역화폐 예산 세상에 1조 원씩 지원하던 거 영원으로 만드는 이런 정권 이해가 되십니까? 민주당이 겨우 싸워가지고 2, 3천억 올려놨습니다. 겨우 숨만 붙여서 헐떡헐떡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파탄입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지역화폐를 1조 원 발행하면 그게 지방정부도 부담하고 전액 공짜로 주는 게 아니어서 골목상권 다 살아나는 거 여러분이 체감하셨지 않습니까? 단 15조 원도 안 드는 돈으로 4인 기준 가족당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우리 지급해 봤지 않습니까? 겨우 15조 원입니다. 1000조 원씩 들어가는 무슨 이상한 약속 마구 하고 계신데, 그러지 말고 코로나 위기 때 했던 것처럼 가구당 100만 원 정도만 추가 지원하고 지역화폐로 지원하면 갑자기 피자 나라 치킨 공주 바로 살아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죽어봐라 하고 안 하는 것입니까? 어려울 때를 겪어봐야 체질 강화된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지역화폐 넉넉히 발행해서 골목 상권도 살고 소비자들, 우리 서민들 여력도 좀 생기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세금 많이 거치지 않습니까? 거래가 늘어나면. 저는 이러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번쩍 들라고 회초리 들고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할 때도 법안이 통과된 후에야 뒷북을 쳤는데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부 무능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각자 도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심각한 게 아리백입니다. 이 아리백 얘기하면 알레르기 일으키는 분 계신 것 같은데, 본인이 알레르기가 이렇게 나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리백 모를 수도 있지. 여러분,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면 배워야지요. 맞습니다. 모르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몰랐지만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문제 생기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리백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따가울 텐데, 우리는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면 나라 경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수입을 하는, 물건을 사는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사지 않겠다.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없습니다.
7%밖에 없어요. 한 기업이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늘릴 계획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증가 목표치를 줄였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산업들을 탄압을 해가지고 국내에 투자하던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생산된 제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많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다 없어질 겁니다. 이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옥죄고 있지만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산업화 고속도로, 정보화 고속도로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자. 전국의 지방, 산간, 해변, 버려진 땅들, 방치된 땅들에서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하면 에너지 조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저기 울산 저 산골 어디 안쪽에서 생산을 해도 전기를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력망들을 전기를 받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낼 수 있게만 바꾸고 통제만 하면 논두개, 밭두개, 개천가에, 도로 위에 이런 데 태양광 발전해서 내가 쓰고 남는 거는 팔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소득도 늘고 재생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이 연료, 에너지 수입도 대체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산업도 발전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 글로벌 기업이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철수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해상풍력 그리고 저변에 깔려있는 수소 인프라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신성장 동력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울산의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울산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과 수출의 심장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엔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유능합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4월 10일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바로 여러분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그리고 따라야 하는 대리인 머슴일 뿐입니다.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심판해야죠. 일꾼이, 머슴이 일 안 하고 더군다나 주인을 넘보면, 주인을 깔보면, 업신여기면 혼내고 문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쓰지 말아야죠. 다시 쓰지 말 뿐만 아니라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 해지해야죠. 4월 10일 심판의 날 이제 26일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년간의 실정을 심판하고 사라진 우리의 미래를, 희망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평화를 다시 살리는 길입니다. 폭망한, 파탄난 경제와 민생을 다시 살리는 전기가 되어야 됩니다. 2년도 안 돼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만약에 국회까지
입법권까지 손아귀에 쥐면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습니까? 그 알량한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이 단기간에 이렇게 망쳤습니다. 그런데 입법권까지, 나라의 제도와 법 시스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일당이 되거나 과반수를 차지하면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끔찍합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이 국민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해야 합니다. 그 첫날이 바로 이번 4월 10일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혼나면 철듭니다. 영 안 되면 권한을 박탈해야죠. 심판하면 바뀝니다. 이번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당 대표님의 응원의 말씀에 힘입어 다가오는 4월 총선에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의 문턱에 바짝 다가섰음을 느낍니다. 다음은 여기 계신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거수 후 지목이 되면 마이크를 받으신 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돼서 그냥 말씀하십시오. 이번 선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저 폭정, 퇴행, 오만, 이를 심판할 모든 세력이 연합해야 합니다. 울산은 개별 정당으로 민주당 또는 진보당 또는 혁신 정당들 입장에서는 험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열되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 울산 시민들께서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단합하면 반윤석열 정권으로 단합하기만 하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울산에서 이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모두를 위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 작은 차이들을 극복해내기만 한다면 저는 반윤석열 개혁 진보 세력이 울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례 그리고 지역까지 단일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은 의원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개인의 승리를 위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의 후보가 이기느냐,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이기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힘의 승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반국민적인 폐륜 정권,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상한 의원께서
무소속 출마를 아마 하실 것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만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에 괴롭지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국회에서 드렸던 그 말씀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지요. 개인으로서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종의 심판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다 살아남고 다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공천 과정도 국민이 원하는 새롭고 유능한 젊은 인물들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고 능력도 뛰어나지만 자의로 타의로 중진 다선 의원들이 물러났지 않습니까? 어제 변재일 의원께서 청주 현장에 나와 주셨습니다. 소위 컷오프 당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중진 의원이십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나와 주셨습니다. 이상은 의원께서도 개인적으로 아프고 힘들겠지만 우리 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승리, 나아가서 반윤석열 그리고 진정으로 이 나라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힘든 점을 좀 참아주시기를, 이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수는 생략하시고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한 분만 하시고 다음 기회에도 하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한번찬 기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량품이라는 발언을 했다는데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민주당이 이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해 온 것과 좀 일치되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행동해서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